다음에 이어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삼십육 번이요? 네. 자, 태화는 동생보다 5살이 많고 태화의 나이의 제곱은 동생의 나이의 제곱의 2배보다 1만큼 크다. 이때 동생의 나이는, 이런 문제는 사실 연립방정식에서 각각 한 명의 나이를 x, 다른 한 명의 나이를 y 해가지고 2개의 문자를 연립해서 이렇게 풀죠. 그런데 우리가 미지수가 2개의 식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따로 풀진 않기 때문에 웬만해서 문자를 하나로 그냥 x만 가지고 식을 세우는 게 좋은데, 역시 그렇다면 x로 정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태화는 했다고 냈다 태화를 x라고 두는데 그게 아니라 끝에를 봐야 돼. 안녕, 나 안 오는다 걱정했어. 왜 전화를 한 거야? 왜 전화를 한 거야? 어? 그 핸드폰 장식이야. 맨날 전화, 그 전화 그 차단코드 해놓으면 동생의 나이는? 하고 물어봤기 때문에 동생이 x살 이렇게 줄게요. 그러니까 태화가 뭐 들었다고 태화를 x로 주는 게 아니라 항상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끝에 나오는 거, 걔네가 x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y를 따로 안 둘 거야. 태화 y 이렇게 안 둘 거야. 대신에 그 y라고 뒀을 때 우리가 y는 지금 식이 x는 동생보다 지금 5살이 많고 이랬으니까 y는 x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5살이 많다고 했으니까 x 플러스 5살이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는 웬만해서 문자를 하나로 정리해서 풀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태화 나이의 제곱은 일단 한글로 써볼게. 태화 나이의 제곱, 은은 등호, 는 끊어야지. 동생 나이의 제곱, 동생 나이의 제곱의 2배보다 1만큼 더 크다. 은하고 넘어왔으면 거기서 이제 등호이 이제 끝나는 거니까 보다 크다 라고 하는 걸 플러스 1로 해주실 거죠. 그래서 지금 태화 x 플러스 5의 전체 제곱은 동생 x 제곱의 2배니까 ax 제곱이겠죠? 그거보다 1만큼 크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세울 수 있겠고, 이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x의 값이 나오겠죠? 네, 정의해서 x 구해 보실게요. 그래서 인수분해 하실 때 이게 x-12와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사람 나이가 마이너스 2살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2살
이 거꾸로 따따따 이 역삼각형 모양으로 점을 찍으면 왜냐하면 이란 뜻이 됩니다. 이건 따라서고, 얘는 따라서고.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키가 2m인 어떤 농구 선수가 공을 던질 때 공을 던진 지 t초 후의 지면으로부터 공의 높이는 2 플러스 9t 마이너스 5t 제곱미터라 한다. 공을 던진 지 몇 초 후에 공이 지면에 떨어지는지 구하시오. 이 문제는 약간 받아들이는 말 필요한데 눈다리 친구일 테니까 키가 2m. 공을 던져야 되니까 팔 모양 살짝 바꿔줘야겠고. 자, 공 던질 때 그죠? 아, 너무 잘 그렸는데? 좀 똑같이. 촉해. 응, 나도 촉해. 아니 저 똑같이 이렇게. 위아래 똑같이 해주네. 위아래 퍼져줘야 돼? 농구공은? 농구공 잘 모르고 이렇게 이렇게? 네. 아, 오케이. 자, 이게 공을 던진 지 예를 들어 0 딱 공을 T자리에다가 0 대입해보시면 그냥 2m입니다. 당연하죠? 공을 던진 지 0초라는 거는 딱 지금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공의 높이 지금 2m라는 거예요. 1초 후에는 1을 대입해보시면 2 더하기 9 빼기 5 이렇게 될 테니까 계산해보시면은 6m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실질적으로 공을 던져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한 번 던진다고 하늘을 뭐 뚫고 가나요? 아니잖아? 다시 오잖아? 중력이 있으니까 다시 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 슉 하고 던졌을 때 어디 뭐 최고점을 하나 찍다가 다시 뚝 떨어질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 뭐 딱히 얘가 잡은 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슉 던지고 말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얘 바위 붙어있는 이 지면이라는 건 땅바닥 얘기하는 얘기죠. 지면에 다시 공이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렇게 올 텐데 그게 공을 던진 지 몇 초 후냐 이 얘기죠. 공의 높이에 대해서 t에 대해서 이미 사실 식을 준 거예요. 이 문제는 활용이지만 사실 식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거 문제 설명이 나오면은 이런 거씩 세울 수 있지 이런 거. 근데 저런 거 지금 42번 같은 문제는 물리법칙을 알아야 식 세우는 거라서 그냥 식을 냈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식 가지고 푸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나는 그 t가 궁금한 거야. 언제? 예, 공이 지면에 떨어질 때. 공이 지면에 떨어진다는 얘기는요. 얘의 높이의 값이 0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지면에 떨어진다는 얘기는 높이가 언제 0 되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t에 어떤 값을 대입해야 높이 계산하는 이 식이 0이 되느냐를 질문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는 0 하고 보시면 됩니다. 지면에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그 얘기였어요. 그러면은 지금 네 양변에 마이너스 1씩 곱하시고 왜냐면은 항을 순서를 2차씩 먼저 2차 먼저 정리해 줄 건데 마이너스 5t 제곱 이러면 좀 인수분해할 때 불편하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1씩 곱하셔서 5t 제곱 마이너스 9t 마이너스 2는 0이다.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공식을 쓸 거지만요. 5, 1 하시고 5랑 2를 곱했을 때 10이 나오니까 나머지 1을 9 잘 맞춰주시면 마이너스 9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0 더하기 1 하시면 마이너스 9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5t 플러스 1 t 마이너스 2는 0이다. t는 지금 t 초예요. 초. t 초. 그러니까 시간 개념이 음수일 수는 없습니다. 시간은 무조건 양수예요. 그래서 t가
t가 2고요. 마이너스 5분의 1초 이런 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t가 양수기 때문에 2초가 정답이 됩니다. 네, 46번 보도록 할게요. 선 46. 둘레의 길이가 36이고 넓이가 72인 직사각형이 있다.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더 길 때 가로의 길이는 몇 cm인지 구하시오. 그렇다면 역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언제나 있습니다. 가로의 길이를 xcm라고 할 거예요. 지금 직사각형이 있다 했는데 그러면 되지. 그냥 간단히 그려보세요. 이렇게. 문제에서 가로의 길이가 몇 cm냐, 여기 몇 cm냐 이런 거 물어본 거니까 xcm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가 세로의 길이를 알아야 하는데 보통 모르면 y로 다른 미지수로 줍니다만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풀 때 문자를 x보다 더 많이 두면은 문제 풀기가 곤란해져요. 웬만하면 x로 줄 거예요. 문제에서 지금 이 직사각형의 둘레가 36이라고 했거든요. 둘레라는 거는 가로 더하기 세로의 2배인 거잖아요. 그 말은 가로 길이랑 세로 길이를 그냥 한 번씩만 더해버리면은 18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세로 길이는 18 마이너스 가로 길이. 그래서 18 마이너스 xcm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넓이가 72래요. 그러면 내가 가로의 길이가 x고 세로의 길이가 18-x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를 했을 때 직사각형의 넓이가 나와야 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2차 방정식의 풀이법을 만약에 모른다면 우리가 사실 풀기 어렵게 나오겠죠. 그래서 18x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되고요. 는 72 마이너스 x제곱과 플러스 18을 이쪽으로 오면 넘긴 다음에 순서만 바꿔서 적는다라고 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72는 0 이렇게 되죠. 네, 몇 cm인지 정답 구하세요. 끝까지 배워보시죠.
곱해서 72이면서 더했을 때 마이너스 8이 되려면 x-6, x-1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네, 곱해서 72, 더하면 18 나오니까. 그러니까 x가 6이거나 10이다라고 나오는데 문제에서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더 길 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x가 18-x보다 더 길다. 그러면은 지금 x가 6이면 가로가 6cm고 세로가 12cm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네, x가 12여야 가로가 12cm, 그다음에 세로가 6cm가. 그래서 가로가 더 긴다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12cm여야 하는 거죠. 사실 그 말고도 우리가 부등식으로 문제에서 아니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더 길다면서요. 그래서 x가 18-x보다 더 크다 이래버리면 2x가 18보다 크다니까 x가 당연히 9보다 커야 한다라는 네, 값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9보다 더 큰 값인 12를 고르시면 되겠죠. 자, 제가 중간에 이제 활용 문제를 푸느라 앞에는 생략을 하고 왔는데 일단 다시 제일 처음 앞에 페이지로 보도록 할게요. 첫 페이지로. 네, 서로 다른 두 근의 밑줄 쳐놓고 네, 빈 공간에다가 b제곱 마이너스 4ac는 양수다 이렇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숙제 있긴 했어요. 네, 한번 같이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천번. 자, 근데 그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하려면 무조건 이항에서 우변을 0으로 봤을 때를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바로 풀어줘야 하고요.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이다. 이렇게. 자, 우리가 얘가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해봤을 때 선생님 저거 당연히 중급 맞는데요? 이러면 사실 별로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얘가 인수분해 했을 때 x-2의 전체 제곱이 되기 때문에 얘는 x는 2 또는 x는 2예요. 근은 근인데 중복된 두 근이지 서로 다른 두 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낼 수 있으면 굳이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일일이 계산해보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오히려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됨을 살짝 잊어버리더라도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직접 넣어봐서 계산을 했을 때 16 빼기 16 해서 0이 되니까 아 중근 갖는 거 맞네 라고도 역으로 판단할 수 있겠죠. 그 다음 2번 b제곱 마이너스 4ac를 계산해 봤는데 b가 1이고 4, 그 다음에 a가 6, c가 8인 거죠. 1 빼기 저렇게 큰 숫자 하면은 계산 안 해봐도 우리가 궁금한 건 양수냐 음수냐예요. 저거 봐. 4 곱하기 6, 24 곱하기 8을 직접 계산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마시고 시간 쓰지 마시고 그냥 양수냐 음수냐는 충분히 당연히 음수 되겠는데 판단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3번. 그리고 음수가 되면 우리는 그
존재하지 않는다.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뭐 해가 없다. 그늘 같지 않는다. 뭐 어쨌든 없다. 땅이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 저거 제가 인수분해 해서 빠르게 구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인수분해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뭘 확인할 수 있다면 아 선생님 이거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하나는 2분의 3이니까 당연히 서로 다른 수 두 개죠. 이거를 확인할 수 있다면 네 좋겠고요. 근데 이렇게 직접 계산해 봤을 때랑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써봤을 때랑 예, 같은 결론이 나와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약간 멈칫하게 되는 게 선생님 x가 없는데요? 이래요. x가 없는데요? 그렇지 x는 없겠지. x가 지금 없으면 b제곱 마이너스 4ac를 못 쓰냐? 그게 아니라 뭐 0x죠 0x인 거죠 0x. 굳이 얘기하자면. 그래서 b제곱일 때 b자리에 이렇게 예, 0 집어넣으시면 돼요. 마이너스 4 a, a도 4 c, c 마이너스 9. 근데 0인데 여기 이제 마이너스 2개 곱하니까 플러스일 거 아니야? 그래서 양수다. 양수면 서로 다른 부분 갖는 거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3x 역시 이항을 시켜서 플러스 3x로 보셔야 하겠다.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바로 이거 보자마자 어디서 많이 봤는데 딱 요건데? 라고 생각이 거의 한 1, 2초 만에 되면은 그냥 그렇게 풀란 얘기고요. 예, 인수분해를 모르겠는데 고민하지 마시고 그럼 그냥 바로 b제곱 마이너스 4ac 이용해서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죠. 그럼 계산해 보셨을 때 9에서 40을 빼는 건데 당연히 음수겠죠? 이러면은 우리가 근이 없다, 0개다, 1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는 얘를 이 상태에서 계산하셔도 되고요. 일단 이항은 당연히 하셔야 하고 b제곱 마이너스 4ac 우리 근의 공식을 쓸 때도 굳이 개수가 a, b, c가 이런 식으로 분수인데 쓸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6을 곱해가지고 네, 굳이 막 3분의 1의 전체 제곱 막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이 예, 이 상태에서 개수를 가지고 우리가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미 음수가 있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 그러면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당연히 양수겠죠. 그래서 3번, 5번이 정답이다. 3 자,
중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요것만 아니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라고 할 때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조건을 만들어내서 풀고, 중근일 때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다 해서 풀어요. 근데 이 두 개를 그래 두 근을 갖거나 서로 다른 두 근을 갖거나 중복된 두 근을 갖거나 어쨌든 근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 조건을 어떻게 풀 것이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죠? 뭐뭐 하거나 뭐다 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음수만 아니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이걸 따로 푸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한 번에 등호가 있는 부등식으로 해서 풀 겁니다. 그럼 지금 b자리가 4인 거고요. A1, 그 다음에 상수항은 x가 붙어있지 않은 모든 항을 다 상수항 취급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b제곱 마이너스 4, A1이니까 생략하고요. C자리에 K-7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1차 부등식 풀 수 있잖아요. 그래서 16 마이너스 4K 플러스 4728로 이렇게 계산하셨을 때 이렇게 되니까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누시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고, 네, 계산을 해주시면 되죠. 자, 문제에서 두 근이 마이너스 3과 5일 때, 지난 시간에 빠르게 설명드린 거 한번 다시 정리를 좀 해보자면, x제곱의 개수를 알려주고요. 두 근이 알파, 베타다. 이러면은 우리가 바로 이거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왜냐면 여기 0 만드는 애가 알파고 여기 0 만드는 애가 베타니까. 근데 x제곱으로 시작하지 않고 몇 x제곱으로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는 0이다 라고 정리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문제를 그대로 이걸 적용해서 풀어보자면 근이 마이너스 3. 그러면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됐겠지. 부호 바꿔서. 그죠? 왜냐면 이걸 또 x자리에 마이너스 3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근을 이렇게 써야 근이 마이너스 3으로 나올 테니까. 근이 5가 나오려면 인수분해 했을 때는 x 마이너스 5겠죠?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2x제곱 이랬으니까 2로 시작하나 보다 해서 2를 앞에 쏙 붙여주면 된다. 내가 이거 한 줄 알고 있으면 이 문제 네, 100줄 안에 풀리게 돼요. 전개를 해야 A, B를 알 수 있으니까 2, 3을 전개를 해보시는데 2를 제일 놔두고 뒤에 두 개를 먼저 곱하시는 게 맞겠죠? 뒤에 두 개를 먼저 곱하면 우리 곱셈포식 이용해서 x제곱 하고 둘 더해서 마이너스 2 둘 곱해서 15 마이너스 15.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바로 2를 전부 이렇게 분배해서 하나씩 풀어주시면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0은 0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4, b가 마이너스 30. 그러니까 한 이때쯤부터 여러분들이
울고 뭐 이러진 않겠지. 내가 시험을 어렵게 되는데 설마 10분 만에 풀고 노는 친구가 없지? 예, 근데 시간이 나는 이렇게 시간이 부족해 죽겠는데 옆에 친구는 굉장히 여유로워 보여. 아, 그게 내가 방법을 요 방법으로 써서 이렇게 탁탁탁 계산해가지고 따뜻하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거나 이게 제일 이 문제를 푸는 제일 빠른 방법이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기존에 알던 방법, 이건 제가 이번에 새로 가르쳐 드리는 개념이고요. 방법이 선생님은 근이 나오면 대입을 하라고 했는데 이상하다. 하면 돼. 할 수는 있어. 근이 나왔을 때 대입 외우면 돼. 대입하면 돼.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해. 그럼 뭐야? 그러면 2 곱하기 9니까 18 마이너스 3a 플러스 b는 0 이렇게 쓰고 x자리에 5를 대입해. 그러면 뭐야? 2 곱하기 5의 제곱 2 곱하기 25니까 50이네. 50에 플러스 5a 플러스 b 이렇게 해서 연립해서 풀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계산이 이제 조금이라도 더 복잡해지면은 요 계산이 좀 더 어려워지고요. 특히 뭔가 근을 분수 형태로 줬을 때라든가 아니면은 고등과정에서나 중3정 심화에서 근을 무리수의 형태로 줬을 때라든가 그때는 조금 더 어렵게 진행될 수밖에 없어서 대입하는 방법은요 언제 쓰시냐면 한 근만 할 때 주로 대입합니다. 한 근만 주어졌을 때는 보통 대입을 하는 편이고요. 두 근이 다 주어졌을 때는 그냥 바로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써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쓰는 방법이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 뭐야? 다음 시간에 숙제를 이렇게 해. 이거 여기서부터 이제 아까 또 활용까지는 숙제를 이제 내가 이제 숙제를 아주 많이 내버려야겠어. 오늘 못 온 친구들은 숙제하느라 힘들겠지? 선생님 저희도 힘든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면 물론 그럴 수 있긴 한데. 자, 14번 볼게요. 2차 방정식이 두 분의 차가 2일 때 상수 k 값은 이랬어요. 이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근을 안 알려줬는데 왜 저걸 어떻게 써요? 제가 근을 보통 얘기할 때 그리스 문자를 많이 씁니다. 알파랑 베타라고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x-알파, x-베타 물론 이런 식인데 전개를 했으면 x제곱하고 우리 둘 더해서 이렇게 쓰죠. 둘 더해서 x의 개수, 둘 곱해서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전개된 식이 결국에 이 문제의 2차 방정식과 일치한다고 그 얘기거든요. 우리가 뭘 얻어낼 수 있느냐? x의 개수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인데 걔가 이제 마이너스 8이라는 거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8이구나. 두 근을 더했을 때 8이구나.
일단 내가 하나, 둘, 그 다음에 문제도 추가로 조건. 두근의 차가 2래. 차라는 개념은 큰 수에서 작은 수인데요. 얘들아, 알파가 베타보다 조금 더 큰 거라고 치면 알파 빼기 베타를 했을 때 2란 얘기 아니야. 근을 뺐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뭐가 크게 있겠지. 내가 안 정해줬으니까 내가 임의로 정해봤어. 알파가 더 크다 치면 제일 큰 수에서 작은 수에서 2래. 1번, 3번 연립하면 알파 베타를 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해서 8이다. 알파 베타 xy 똑같은 거야. 예, a, b 똑같은 거야. 더해서 8이고 빼서 2인 두 수를 찾으래. 둘 더하시면 2알파가 10이다. 알파가 5고요. 알파가 5일 때 둘 중에 적당한 식을 집어넣으면 베타가 3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지금 내가 1번식과 3번식을 연립을 했는데 예, 2번식은 K 구할 때 필요하겠죠. K가 알파 베타의 곱이었어요. 그리고 뭐였어? 15가 된다. 정답이. 다음 페이지. 네, 18번. 또 잘못 풀었네. 자, 2차 방정식을 푸는데 상원이는 x의 개수를 잘못 보고 풀어서 네, 다음 해를 얻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리를 좀 해봅시다. 자, 이런 문제 굉장히 많이 완전 노출되는 완전 완전 스테디하게 영원히 나오는 이런 문제 못 풀면 안 되는 문제. 자, 그러니까 상원이가 답을 구했대. 지가 풀었는데 x는 마이너스 8 또는 x는 1이라고 이때 정답을 쓴 거야. 근데 얘가 왜 이렇게 정답을 썼겠어? 나는 자기는 이렇게 인수분해를 했으니까 그렇겠지. 인수분해까지 이렇게 지가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쓴 거야. 근데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한 이유는 얘는 지금 2차식을 당연히 그러니까 얘를 봤으니까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고 이렇게 해를 구한 걸 거잖아. 그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이 과정에서 얘가 틀리진 않았어. 다만 얘가 틀린 이유는 처음부터 잘못 봤으니까. 뭘? x의 개수를 잘못 봤대. 그러면 선생님은 뭘 잘못 봤다 그러면은 무조건 가위를 끼고 x표를 칠 거야. 그럼 제대로 봤다는 거야. 얘만 잘못 봤고 나머지는 제대로 봤다는 거야. 그치? 얘는 제대로 봤다는 거야. 아, b가 마이너스 파인 거는 제대로 봤는데 a를 잘못 봤네. 얘가 a를 잘못 봤어.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혜정이 거 보겠습니다. 혜정이는 x는 마이너스 5 또는 x는 3이라고 일단 정답을 썼어. 얘가 이렇게 해를 구한 이유는 자기 딴에는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됐거든. 근데 얘가 이걸 이렇게 인수분해를 한 게 얘를 오히려 다시 전개를 하시면 얘니까 자기는 이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인수분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10 잘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랑하긴 자랑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은 다 절대평가죠. 저는 절대평가가 아니었었는데 절대평가가 뭐예요? 절대평가 뭐냐면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되니까 너네 점수만 넘기면 되잖아. 근데 저는 과목별로 그 뭐라고 해야지? 상대평가요? 상대평가가 상대평가인데 과목별로 여러분들은 생활기록부에 뭐 수학 A 뭐 이렇게 되겠지. 당연히 되겠지? 수학 A, 수학 A. 당연히 얘들아 A 가야지. 그지? 할 수 있어? A가 되기 위해 내가 필요한 기말고사 점수를 구해볼까 우리? 부등식을 이용해서 85점 맞췄는데 응? 이러면 이렇게 뜨잖아요. 근데 저의 생활기록부는 굉장히 과거라서 수학, 중학교 수학 2학년 이렇게 하면은 뭐 뜨냐 등수가 떠요. 등수 320명 중에 몇 등이 떠요. A, B, C, D가 아니라 그걸 이제 국어도 있고 국어도 과목별 점수, 전교 점수는 아니고 과목별 점수 국어, 수 다 이렇게 떠요. 예체는 음미체, 음악미술 체육 말고 다 이렇게 떴어요. 근데 저 숫자가 그 전체 학생 수 앞에 붙어있는 숫자가 1이 아닌 적이 없었는데 딱 한 번 왜 당연한 거 아니야? 야 내가 여기서 맨날 앞에서 가르치려면은 제가 막 전교 한 200등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수학을 전교 200등 하시면 어떻게 수학을 가르칩니까? 뭐 고등학교 때요? 뭐 둘 다긴 한데 일단 저 중학교 얘기한 거긴 해요. 예. 어쨌든 근데 딱 한 번, 딱 한 학기가 그것도 한 자릿수긴 해요. 한 자릿수긴 한데 좀 멀어진 한 자릿수여서 여러분들 이렇게 웃으면 나중에 비웃는 거지 팡! 할 텐데 선생님 이거 너무 잘 보는 것이거나 당연히 잘 보는 거지. 제가 320명 중에 선생님이 상위 몇 %야?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상위 그거 항상 가능한지 한번 여부를 한번 봐봤어. 혹시 계산 좀 빠르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이것도 수학이잖아? 난 지금 계속 얘들아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거란다? 혹시 상위 몇 % 계산 빠르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봐봤어. 상위 2.5%예요. 0.25%. 2.5%죠. 적당히 아니지 2.5%. 그러니까 0.25 그러니까 40분의 1이니까 그래서 2.5%. 굉장히 잘했죠? 근데 근데 이 1이 아니라 8이 되는 아주 슬픈 사연이 있어. 내가 좀 날라리는 데는 놀랐어요. 아니요. A 빼기 B를 구해야 되는 아니지. B 빼기 A를 구했어야 되는데 A 빼기 B를 구하고 만 거야. 그래서 감점이 됐지. 근데 그때가 굉장히 쉽게 된 때라서 내 등수가 따르르 그러니까 점수는 좋았어요. 내 등수가 따르르 내려오고 만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실수하지 않고 매우 강조, 매우 큰 강조 마이너스 더하라고 했는지 따로 구하라고 했는지 뭐 곱하라고 했는지 나중에 아무나 막 써. 응? 끝까지 잘고 제대로 맞자. 선생님 서울대예요. 네, 뭐 상상은 뭐 맘대로 하시고요. 네, 상상은 맘대로 하시고요. 상상고요? 네? 상상고? 아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가시 학교를 와서 뭐 하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갈 학교가 중요하지. 그렇지 않을까요? 자, 1021번 보시면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3분의 1일 때예요.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풀기 어려워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유리화하라고 시킬 겁니다. 예, 유리화하세요. 유리화 먼저 해주세요. 그런 건 이제 너네가 할 수 있어. 그럼 난 잠깐 썰 한번 풀었으니까 잠깐 쉬고 있을게. 1분 정도. 너네가 유리화 해봐. 진짜 이런 거 너무 많이 봤고. 이거 6분의 루트 3이잖아요. 농담도 참.
많이 줬죠? 예. 루트 3 맞죠? 잠깐만. 그치, 뭐가 많이 생략됐지. 2 마이너스 루트 3. 예, 그래서 우리가 2 마이너스 루트 3을 분모 분자에 곱할 건데, 근데 그러면 분모가 1이 돼버리고 분자에 2 마이너스 루트 3이 그대로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 숫자랑 이 숫자는 사실 같은 수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근의 공식을 봐봤을 때 2a분의 마이너스 b 하나는 플러스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같이 쓰긴 해. 굳이 따로 쓸 필요는 없어. 근데 굳이 따로 한번 써볼게. 굳이 따로 한번 써볼게.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그러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 루트 앞에가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인 애들끼리 짝꿍이야. 당연하지 않았어? 짝꿍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관계를 켤레근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약간의 정리를 해줄 건데 A, B, C가 유리수일 때 그러니까 A, B, C라는 거는 모든 항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수항 포함. 그러니까 갑자기 사실 나중 가면은 우리가 뭐 이런 식도 풀거든요. 이런 식도 막 말도 안 되는 이런 식도 풀어요. 나중에 가면은. 근데 이런 게 아니라 유리수로 A, B, C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풀어본 형태인 유리수로 나와 있는 경우에 한근을 알려줬어. 한근. 한근이 뭐 더하기 뭐 루트 뭐래. 뭐 이런 꼴 있잖아. 우리 계속 그게 공식 풀면 나오잖아. 이면 다른 한근 자동으로 루트 앞에의 부호가 바뀐다. P는 그대로야. 앞에 파트는 그대로인데 루트 앞에 부호가 바뀐 수를 우리가 다른 상으로 쓸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PQ는 유리수, 루트 M은 무리수. 이렇게 하는 걸 얘들아, 내가 가끔 얘네들끼리 짝꿍이야 이랬잖아. 우리가 이렇게 생겨먹은 짝꿍을 부를 때 쓰는 말이 있어. 이렇게 되어 있는 관계를 켤레근이라고 해요. 켤레근. 용어를 그러니까 켤레근 왜 이렇게 나왔는데 뭔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참고를 할 때 나중에 가면 켤레근이 뭐지? 이러면 안 되잖아. 켤레 일상생활에서 언제 써? 켤레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이잖아. 한 켤레. 한 켤레, 두 켤레 뭐 셀 때 써? 신발, 양말 이런 거 셀 때 쓰는 거잖아. 짝이 있는 거잖아. 켤레라는 거 원래. 이것도 그 같은 의미의 켤레예요. 짝이 있다 얘기입니다. 그러면은요, 이 문제는요, 한 근이 2-루트3이라고 여러분들이 유리화해서 구했어요. 이걸로 보시는 거예요. 한 근이 2-루트3일 때 다른 한 근 2+루트3 끝. A, B, C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이미 달려있는 형태이기 때문에요. 얘는 이 파트는요, 켤레근이라는 존재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그냥 개념 정의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별도로 A, B, C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푸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 거기가 풀었고 1046, Q12까지는 다 했습니다. 이 이상 지나가진 않을 거예요. 숙제는 미리 센을 일단 펴시고 우리가 센은 아직 풀이를 안 했죠. 센 146쪽. 네, 센 문제는 아직 풀이를 안 했으니까 개념 정리는 했는데.
마이너스 bx 플러스 c의 서로 다른 근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선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b가 나왔는데 그러면 그 자리에 원래 있던 b 자리에 마이너스 b가 있나 보구나 하고 쓰시면 돼요. 하고 마이너스 4ac 의 부호를 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양수인지 계산을 해봤더니 이렇게 근을 판별할 수 있는 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아니면 0인지를 가지고 우리가 몇 개의 근을 갖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결국에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이면 그냥 b제곱이니까 문제에서 c가 b 마이너스 a래. b는 a 플러스 c? 라는 뜻이네. D항에서 정리하시면. 그래서 b제곱 이렇게 문자가 많아서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아. 그래서 문자를 계속 줄여나가 보도록 할게요. b 자리에 a 플러스 c를 집어넣을 거야. 그러니까 걔의 제곱 마이너스 4ac인 거지. 전개해볼게요. a제곱 플러스 2ac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4ac. 동류항이 하나 생겼네? 그렇다면 계산. a제곱 마이너스 2ac 플러스 c제곱.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이 형태.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완전 제곱식. a-c의 전체 제곱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의 부호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게 이거랑 같은 식이다. 문제 조건이 이거니까 같은 식이다 하고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러면 뭔가를 계산했는데 제곱을 했어. 음수일 수가 있니? 음수일 수는 없어. 음수? 아니, 불가능. 제곱을 했어. 저 A가 클지 C가 클지 모르겠는데 그건 상관없이 결국에 제곱으로 끝났으니까 양수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쵸?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양수도 음수도 아닌 0이 되는지 안 되는지예요. 이 문제에서 서로 다른 세 실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A랑 C는 같은 수일 수가 없어요. 애초에 A 빼기 C가 0일 수가 없는 구조예요. 딴 건 다 모르는데 0은 안 돼요. 그러니까 0의 제곱이니까 0 안 나오겠죠. 무조건 양수 나와요. 그렇다는 얘기는. A가 클지 C가 클지 모릅니다만 0은 아니기 때문에 제곱을 하면 무조건 양수다. 내가 얘 부호를 구해야 되는데 양수로 끝났어. 양수로 끝났다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문장으로 쓰시면 돼요. 근을 판별하시오. 뭐라고 쓰있죠? 근의 개수를 구하시오. 서로 다른 근의 개수를 구하시오니까 정답은 아마 이제 2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이걸 만약에 근을 설명하시오 이러면은 문장으로 쓰시면 되고
그냥 몇 개냐 물어봤으니까 2개다. 명백하게 2개입니다. 중근 가질 리가 없어요. A랑 C가 서로 다른 수기 때문에. 천육이나 천십 같은 거 뭐 크게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해서 약간 감을 잘 못 잡은 거예요 초반에.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일단 정리를 해주시는데 중근 x는 b를 어떻게 처리할지 잘 모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지만 그냥 x-b의 전체 제곱이겠죠. 그러니까 근을 알려줬을 때 어떤 방정식이 나올지를 우리가 유추해서 풀어볼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내가 얘를 전개했을 때 얘가 나와야 하는 거잖아요. 비교해서 충분히 얘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1010 4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b 얘 더 쉬워. 왜냐면 중근 4 마이너스 3을 가질 때래. 그러면은 얘가 x 플러스 3의 완전 제곱이겠다 라고 바로 갈 수 있다고요. 중근은 완전 제곱식이잖아. 중근은 완전 제곱식이잖아. 근데 그 어떤 완전 제곱식? x 플러스 3. 어떤 완전 제곱식? x 플러스 3. 근데 얘만 그냥 전개해 주시면은 4x 제곱이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3은 그냥 싹 붙이면 돼. 그래서 전개했을 때 비교하시면 A, B 다 구하실 수 있어요. 역시 우리가 x제곱으로 해서 절반의 제곱 뭐 이런 거 할 때 여러분들이 괜히 헷갈리기 때문에 중근 가진다 라고 하면, 그리고 중근 가진다 라고 하면 그냥 b제곱 마이너스 4ac 쓰세요. 그럼 바로 정확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다.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다. m값 정확하게 나오고, 네, 그 이후에는 m 구했으면 그 이해 문제 낼 거 없습니다. 처음 8번을 하면 이제 시간이 딱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안 하려고 했다고? 안 하려고 했다고? 창민아, 너는 수능 다 하지 않았으면서 내가 풀어주면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아까 하지 않았어 이거? 나 안 했어. 여기 써져있네 지금. 그래요? 되게 신기하다. 자, 8번. 첫 번째 2차 방정식이 근을 갖지 않고, 아하, 그러면은 B 자체가 얘야. 얘 전개하지 마세요. B 자체가 x의 개수인데 x의 개수로 2k-1이라는 식이 있는 거야. 그 개수 자리에 숫자 말고 문자가 오거나 식이 오거나 그걸 이제 개의치 않아야 돼요. 그냥 저게 x의 개수예요. b제곱 마이너스 4ac를 계산했을 때 근을 갖지 않는데, 그러면은 음수 되어야 해요. 그쵸? 음수. 그러면 얘 앞에 전개하시면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고요. 뒤에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4k제곱. 사실 우리가 2차인 부등식이 나오면 못 푸는데 다행스럽게도 k제곱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4k 플러스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k가 4분의 1보다 크다 라는 조건 첫 번째 5번. 그러면서 두 번째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져야 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2차 방정식이 9x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의 x 플러스 1. 자, 그럼 여기서의 b는 뭐냐? x의 개수니까 얘예요, 얘. 그러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일단 이렇게 쓸게. 굳이 마이너스 k 플러스 1로 안
제곱인 거야. 그지? 근데 그럼 뭐랑 같아? 얘 어차피 마이너스 제곱해봤자 플러스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k-1의 전체적으로 같아요. 어차피 제곱 스케일러라서 얘 부호는 별로 상관없어요. 그냥 k-1의 제곱 마이너스 4ac는 0이다. 그럼 정리하시면 k-1의 제곱이 빼기 36이 0이다 이렇게 나오잖아. 여기까지 했는데 정리하지 마세요. 예, 시간도 없으니까 더 빨리 풀게요. 어떻게 풀 거냐? k-1자리가 6 아니면 마이너스 6입니다. 그쵸? k가 7 아니면 마이너스 5겠죠? 근데 문제에서 k가 4분의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예, 음수 말고 양수인 7이 정답이 되겠죠? 네, 이런 거 있을 때 정리하지 마세요.